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영상을 만드는 현 시간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총 557만 개 정도의 이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고요. 어제 하루는 12,300개 이상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를 했던 만큼의 많은 양의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월별 차트로 이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은 약 30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보다는 많은 양이 진행이 된 것이지만 지난 3월, 4월 기준에 비해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현황에 대해서 가끔 이런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혼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표를 보시면요. 최근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7,000개 지갑들의 이 자료를 분석으로 락업량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갑당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파이코인의 양은 약 446파이고 10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지갑의 비율이 전체 약 88%이다. 그리고 최대 마이그레이션의 지갑은 현재는 11,308파이다. 이런 표를 주기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표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 중 우리가 파이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파이 양이 상당히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제가 최근에 텔톡 지갑은 약 3,100만 개 이상의 파이 코인이 지금 보유가 되고 있고 그 지갑이 동결로 의심이 된다 이런 정지된 이슈를 말씀해 드리면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놀라시는 것을 제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은 다우월드님이 누누이 설명하셨던 이 마이그레이션 수량이라든가 유통 가능 수량들을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텔톡 지갑은 저 많은 수량들을 대체 어디서 수집을 했으며 이 설명하신 마이그레이션 수량 같은 것들이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맞는지도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 파이코인은 더해서 어디서 무한정 생산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텔톡 지갑 3천만 개 이상의 이 파이코인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 블록체인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텔톡의 3천만 개의 이 파이코인은 어떻게 모일 수가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 블록체인 장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이 어디서 무한정 생산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매우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장부이기 때문에 이 파이코인의 이 거래 트랜잭션 장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장부는 오픈 장부입니다. 당연히 이 파이 네트워크의 이 거래 장부도 모두에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지갑으로 거래를 하는 이 모든 이 트랜잭션 장부는 오픈이 되어 있고 누구나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면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했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거래 내용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독점해서 보관을 합니다. 본인들만 이것을 열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개인정보, 거래 데이터 등등의 이 투명성이 부족해지는 것을 겪게 됩니다. 오직 금융기관과 특정 당사자만이 그 장부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부정행위나 부패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 말고도요. 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이 높은 운영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의 솔루션으로 이 블록체인의 공개 장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 건데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 블록체인 공개 장부의 투명성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지만 조금만 자가 학습을 해보면요. 이 블록체인 장부에 접속을 해서 누구나 쉽게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코인이 1000억 개가 어떻게 프리민팅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지 모두 이 지갑 흐름에서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파이코인이 마구 복사가 되어서 증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모두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이 생태계를 보면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생태계를 보시면요. 의외로 개발자 출신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어떤 데이터를 거짓으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사람들이 데이터 가공을 조금만 해보면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 데이터를 어떤 위변조를 해서
공유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 파이의 공개 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GEBT로 시작하는 이 코어 팀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퍼레이션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CSV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요.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약 7,000여 개 이상의 지갑이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 마이그레이션 받은 모든 지갑의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붉은 네모를 한번 그어 보았는데요. 보통적으로는 하나의 계정에 2개의 수치가 보이는데요. 위에 있는 수치는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때 락업을 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래 있는 수치는 마이그레이션 시 락업을 하지 않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락업을 한 파일 같은 경우에도 언제 풀리는지 초 단위로 이렇게 세세하게 다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보여드리는 이 마이그레이션 표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정에서 락업한 파이 양과 락업을 하지 않은 파이 양을 모두 합쳐서 한 계정에 몇 개의 파이 코인을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서 가공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피벗 테이블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은 현재는 2.9파이로 보이고 있고 최대 마이그레이션 양은 11,308파이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정리하면 이런 마이그레이션 현황이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렇게 파이가 많아봤자 마이그레이션 때 10,000파이가 조금 넘는다라고 해놓고 현재 몇십만 파이, 몇 백만 파이, 몇 천만 파이가 있는 지갑은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구분을 해드리자면요. 이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라톤 달리기를 하기 앞서서 출발점에서 가지고 있는 이 파이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발점에서는 락업량을 포함해서 3,000파이만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 5% 안에 드는 게 맞고요. 10,000파이가 넘는다면 0.5% 안에 무조건 드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최대 30,000파이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마그량은 마이그레이션 기준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소수만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즉 우리 파이 생태계로 뛰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P2P 거래가 시작이 이제 됩니다. 파이를 더 모으고 싶은 분들은 이제 현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또는 몇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해서 어떤 상품을 제공을 하고 파이코인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잠시 알려드리자면요. 2022년 6월 말에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매우 소수 파이오니어만 폐쇄형 메인넷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었던 초기에, 즉 2022년 7월 26일에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엄청난 매집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마이그레이션은 매우 동등한 수준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 파이코인의 이 거래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면 이미 고래와 새우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새벽에 라이브 방송으로 데이터를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미 2년 전 방송이었습니다. 폐쇄형 메인넷이 열린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거래를 추적을 해보면요. 한 달 동안 매집하는 이 계정에서 많아봤자 트랜잭션 하나에 몇천 단위, 이 몇만 단위로 파이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이 계속 증가하고요. 생태계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코인을 가지고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중 상당수가 이 파이코인을 덤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이코인의 가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우리가 식사할 돈이 없고 어떤 세금을 못 내고 또 파이코인을 믿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이 파이코인을 처리하려는 사람들도 생태계에 정말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 매집 규모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제가 텔톡 지갑의 매집 규모를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트랜잭션에 3만 파이 또는 이 수만 파이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점점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지금 연결되어 있고 개인이 아닌 큰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개미들의 파이코인을 다 끌고 와서 이것을 또다시 파이텔톡 메인넷 지갑으로 보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트랜잭션이 만들어졌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3천만 파이코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텔톡의 문제점은 현금 매매가 상당수였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사실 링크로 남아있었고 이 링크는 제가 알기로는 코어팀에게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당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로 교환하는 경우 그런 매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파이를 현금이나 타 암호화폐와 1대1로 바로 수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정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동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2년 이상 이 현상을 꾸준히 설명을 해드리고 데이터를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 구독자인 분들 중 그리고 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는지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지갑에 있는 이 파이 밸런스는 우리가 P2P 거래를 얼만큼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수십 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데이터가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코인의 비율을 보기 위해서는 파이도에 접속을 하셔서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원 차트가 두 개 있는데 이 하단 차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파이코인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 락검량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현재 사용 가능한 파이코인 양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요. 전체 지갑 중에 약 77%가 10파이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텅 빈 지갑일 수도 있고 또는 100% 락업이라서 사용할 코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 비중이 지금 10파이 미만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량으로 보면 약 430만 개의 지갑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파이에서 100파이 사이의 지갑이 전체 10%, 또 100에서 1000파이 사이가 또 10%, 그리고 1000에서 10,000파이 사이가 10만 지갑이 조금 넘습니다. 퍼센티지로 치면 약 1, 2%밖에 되질 않고요. 그리고 10,000파이에서 10만 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는 약 4,100개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율로 치자면 약 0.07%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개가 넘는 지갑이 207개 정도이고요. 이건 엄청나게 매집을 한 고래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는 개인 지갑이 아니라 텔톡이나 파이체인몰 지갑, 이카드 지갑, 파이 바터몰의 이런 메인넷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 지갑에 보유된 파이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락업 물량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락업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많게는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대부분은 2,000에서 3,000파이 미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각계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데이터는 우리가 출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로 이 파이코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의 비율은 이런 파이도의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대신 여기는 락업 물량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저는 영상 중간중간에서 어느 지갑이 매집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도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골고루 파악을 하시면 파이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비율로 파이코인이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부분적으로만 보시면 오히려 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항상 전체를 봐야 된다는 부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텔톡 계정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텔톡 관련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동결이 되었다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현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현재 텔톡 계정이 코어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동결이 된 듯한 그런 비공식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텔톡에서 이 X 계정에서 또 하나의 글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텔톡과 파이에 관한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러한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파이 코어팀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불안해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발 진정하시고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본인들은 지금 동결이 된 것이 아니다. 코어팀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조만간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퍼드를 퍼뜨리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내부적인 내용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에서 좀 더 분위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 국내의 캔리님이 또 본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자주 우리가 이슈를 만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오픈 메인넷 이후 이 동결된 파이코인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실제 여러 개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면 대다수가 이 파이가 오픈 메인넷 이후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된다면 동결된 파이도 다시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 코어팀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직접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코어팀의 크립토킹이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최근에 한 파이오니어가 코어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파이 코어팀이 파이오니어의 파이 지갑을 동결하더라도 오픈 네트워크 이후 API를 통해 그 파이 지갑에 있는 파이를 이동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코어팀의 크립토킹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네, 이것은 현재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로 풀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대화를 통해서 코어팀에서 동결이란 행위의 한계성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첫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즉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이 파이코인, 파이 지갑에 접근을 할 수가 없지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직접 언급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런 내용은 텔톡 운영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텔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동결된 3,100만 개의 파이코인을 폐쇄형 메인넷 동안만 수백 명의 이 관련된 유저들을 잘 달래다가 오픈 메인넷 이후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할 텐데, 그때까지 여러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뒤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대충적으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텔톡을 글을 보면서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